지난 55년 MBC 충북.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시사토론창 오원근입니다. 잘 키운 국제회의가 도시와 국가를 먹여 살린다고 하죠. 세계 경제 포럼이 열린 다보스는 스위스의 작은 도시였지만 포럼을 개최한 이후 전 세계인이 찾는 국제적인 휴양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충북 최초의 대형 컨벤션 센터로 문을 연 청주 오스코가 시범 운영 한 달 만에 누적 참관객 6만 7천 명을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오늘 충북 시사토론 창에서는 청주 오스코 공식 개관을 앞두고 충북 마이스 산업의 발전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석 충북연구원 문화산업연구부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 충북문화재단 관광사업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현 청주 오스코 사업단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환 한남대학교 호텔 항공경영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충북 마이스 산업의 현주소를 키워드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석 부장님. 네, 제가 정한 키워드는 스몰 벗 스트롱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강소형 마이스를 의미를 하는데요. 전국적으로 충북이 마이스 산업의 후발 주자이긴 하지만 작년에 충북 문화재단 내에 마이스 전담 조직이 신설이 되었고 또 올해 9월에 전문 컨벤션 시설인 오스코가 개관 예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저는 강소형을 충북 마이스 산업의 키워드로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네, 김현 본부장님은 어떤 키워드 갖고 나오셨습니까? 제가 준비한 키워드는 사자성어를 준비했습니다. 예. 택선 고집, 최선을 선택하고 고집스럽게 밀어붙여라. 이 사자성어를 준비한 이유는 충북은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 중에 가장 늦은 출범, 가장 낮은 인지도, 가장 적은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예.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차별화 전략이 시급한 시기입니다. 네, 택선 고집. 김성현 단장님. 네, 아마도 선라이즈라는 표현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충북 마이스의 인프라의 중심이 되겠죠. 오스코가 이제 곧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부권 마이스의 핵심적인 중심 역할을 할 거라 기대를 합니다. 그러면서 더불어서 아마도 수도권에 대한 마이스에 대한 집중화, 예. 이 부분에 대한 지방 마이스에 대한 갈증에 대한 해소, 그런 부분도 아마 기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선라이즈. 김동환 교수님은? 네, 저는 충전이 필요한 배터리다라고 네.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스코가 개관을 했는데요. 아직 정작 주변에는 연계 시설이 이제 부족한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핵심적인 오스코를 기반으로 호텔이라든지 쇼핑센터라든지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시설과 그리고 전문 인력 그리고 정책적 지원들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충전이 필요하다. 네. 네, 김동환 교수님, 마이스 산업 일반인들한테는 용어가 굉장히 낯섭니다. 무슨 뜻인지 한번 쉽게 말씀을 해주시죠.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일단 마이스는 약어입니다. 예. 미팅, 그리고 인센티브 투어, 컨벤션, 익시비션이라는 네 가지의 단어를 약어로 표현한 게 이제 마이스라고 보여지고요. 예.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은 뭐 기업에서 회의를 한다든지, 기업에서 직원들을 포상 여행을 보낸다든지, 국제 회의, 뭐 학술 대회, 전시회 같은 크고 작은 행사들을 아우르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추가적으로 마이스라는 산업은요, 사람들을 모으는 하나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모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관광 행동까지 이루어지는 이 형태를 이제 보이고 있고요. 뭐 1990년대 이제 싱가포르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이 되고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 컨벤션 센터들이 이제 2000년대 이후로 많이 들어서게 되거든요. 예. 이걸 통해서 정부도 2009년도에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마이스 산업을 지정하면서 국내에서도 이제 많은 관심과 그런 성장을 이제 갖게 되던 그런 산업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마이스 산업을 굴뚝 없는 황금 산업이라고 하는데요. 최영석 부장님, 이 마이스 산업 왜 중요합니까? 네. 마이스 산업은 단순 관광이나 뭐 이벤트 이 정도를 좀 넘어서서 경제, 산업, 외교, 문화 등의 다양한 분야에 어떤 효과를 창출하는데 효과적이다 이렇게 좀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마이스 행사 참가자 1인 한 명이 지출하는 소비 지출액이 일반 관광객들의 한 2배 정도, 2배 이상을 차지한다라고 좀 조사가 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마이스 행사가 유치가 되었을 때 지역의 이제 뿌리 산업들과 좀 연계가 되면서 어떤 지역 산업을 또 육성하는 데에도 중요한 수단으로 좀 활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나 또 마이스 행사는 어떤 지역이나 도시, 국가적 차원에서의 브랜드나 어떤 이미지를 강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또 주요한 또 수단으로도 활용이 되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는 정부에서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역의 마이스 산업 경쟁력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 기조들을 좀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마이스 산업 같은 경우는 다양한 측면에서도 높은 효과를 창출하는 이런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좀 첨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일단 경제 효과라는 부분을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예, 예. 싶고요. 결국은 이 컨벤션을 통해서 도시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호텔을 이용하고 식당을 이용하고 쇼핑을 하고 관광을 하게 되는 이 연계 산업들을 연관 산업들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이 마이스 산업의 장점이자 특징. 결국은 우리가 컨벤션 이후에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후방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마이스 산업이 굴뚝 없는 황금 산업이다라고 말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런 부분은 결국 고용 창출에 대한 부분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 또 하나는 이 산업들을 배가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컨벤션이 아니고요. 예. 오송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산업들과 연계해서 오송의 먹거리를 만들어주고 또 이것들이 이어지면 결국 지역의 이미지를 확대해 줄 수 있는 모두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다보스 세계 포럼 같은 경우도 결국 세계 경제 포럼이라는 것이 이 지역의 이미지를 살리는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이스 산업을 우리는 굴뚝 없는 황금 산업이다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마이스 산업의 현재 상황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김현 본부장님, 국내외 충북 현황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지금 세계 시장에서는 마이스 산업이 굉장히 성장을 구가하는 산업입니다. 그 국제 전시협회와 국제 컨벤션 협회 연합 보고서가 2024년도에 나왔어요. 23년을 기준으로 나왔는데 글로벌 마이스 시장의 규모가 2023년 기준 8,800억 달러, 즉 하원화로 계산하면 1,175조 원 규모입니다. 굉장히 큰 규모의 시장이고요. 203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7.2%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10% 이상으로 성장을 할 것이다 라는 세계적인 전망이 있고요. 국내 시장을 한번 살펴보면 2023년도 국내 마이스 산업 규모는 4조 6천억 정도의 시장입니다. 전시 박람회가 약 1조 5천억 원 정도, 예.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3조 1천억 원 정도의 시장이고요. 국내에서는 약 6,500여 개의 그 컨벤션, 국제 회의들이 지금 개최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우리나라는 그 국제 회의 분야에서는 국제 회의 분야에서는 10위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협회연합의 그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가 뭐 1위, 2위를 했던 경우도 있고요. 마이스 관광객의 소비액들은 방금 말씀을 주셨지만 약 100만 원 정도 일반 관광객에 비해서 많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충북의 현황을 한번 살펴보면 예. 안타깝게도 충북은 그간의 마이스의 변방이었습니다. 예. 서울이 320건 정도의 회의를 개최했다면 예. 충북이 3건밖에 없었거든요. 이건 컨벤션 센터가 없었기 때문에 그 원인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충북에서는 전시와 포상관광, 인센티브 행사들이 거의 수치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예. 이 부분은 이제 오스코가 제대로 기능을 한다면 전국 대비에 굉장히 효과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북의 마이스 산업의 매출액, 종사자의 비율 2% 안쪽입니다. 이제는 마이스로 충북을 다시 성장시킬 수 있는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오는 9월 청주 오스코가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요. 뭐 개관에 따른 기대 효과, 뭐 지금까지 조금 얘기 나왔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단장님? 이제 우리 도시에도 커뮤니티 센터가 있구나, 타 도시에 안 가도 되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자부심이 있겠죠. 두 번째로는 정장적인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작년 연말까지 그러니까 24건 정도의 행사를 유치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지역 경제의 파급 효과를 분석을 전문기관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24건 대상으로는 56만 명의 약 한 850억의 예. 경제 효과가 나온다고 분석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저희가 개관을 준비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약 한 200건이 연간 예. 올해
개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24건이 아니라 이제 200건에 대한 경제 효과가 다시 분석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상당히 높은 지역 경제의 파급 효과,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의 연관 산업이다 보니까 납수 효과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좀 더 발전적인 상황으로 간다라고 하면 지속적인 육성과 이런 부분의 그 행정적인 지원도 다각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행사가 만약 개최가 된다면 그 얘기는 도시에 대한 글로벌 마케팅도 점차 이제 증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청주, 오스코 그리고 청주, 충북이 아마 글로벌 도시에 대한 인지도가 점차 증가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네. 최영석 부장님 어떤 효과 기대하십니까? 네. 노스코 개관을 통해서 이제 충북을 찾는 이제 방문객들, 참관객들도 있을 거고 이제 전시나 국제회의 이제 기획하는 업체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충북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좀 확대될 것으로 또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지역 경제 파급 효과도 충분히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일자리들도 고용 창출 효과도 좀 더 있을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오송 지역에는 한 100여 개가 넘는 바이오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흔히 저희가 이제 뿌리 산업, 충북 뿌리 산업이라고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뿌리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의 장이 좀 마련됐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좀 큰 의미가 있다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스코에서 개최되는 좀 국제적인 그리고 국내 굴지의 이런 행사들이 개최되고 하면서 어떤 국내적인 충북의 어떤 인지도나 청주나 충북의 어떤 브랜드 효과, 브랜드를 창출하는 그런 효과들도 더욱더 창출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김현 본부장님, 충북문화재단의 마이스 전담기구 작년에 이제 지정됐다고 들었는데요. 지금까지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 관광본부가 지난해 2월 달에 출범을 했습니다. 예. 출범과 동시에 저희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마이스 전담기구를 지정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충북의 유일한 마이스 전담기구로 지정을 받아서 그 성장 동력 산업인 마이스 산업을 활성화시켜야겠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고요. 2024년도가 원년이었다면 그때는 기반을 구축하는 시기였을 겁니다. 예. 전담기구 지정이라 함은 저희가 국비를 매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는 거고요. 민관 협력 체계인 마이스 얼라이언스라고 하는데 예. 그 연합군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43개의 마이스 얼라이언스 회원사를 모집해서 함께 마이스를 성장시키는 전략을 지금 쓰고 있고요. 그리고 유치 관련된 부분도 저희가 많은 성과도 냈죠. 예를 들면 세계 로봇 올림피아드라는 그 한국 대회 5년 연속 오스코와 같이 유치를 해서 이제 한국 청주에서 5년 연속으로 개최를 하게 될 거고요. 2028년도에 세계 대회 유치를 준비하고 있고요. 예. 2029년도에 세계 수의사 대회 등 중대형 마이스 행사를 유치하는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사회의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아카데미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고 지역과 함께할 수 있는 마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성현 단장님 청주 오스코 운영을 맡고 계신데 그동안 뭐 경험과 노하우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우선 오스코가 갖고 있는 어떤 내적 인프라에 대한 장점에 대한 분석은 어느 정도 마쳤다고 봅니다. 충북이 갖고 있는 최대의 장점은 2시간 이내에 2,500만 명의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그러한 교통 인프라인 철도, 공항, 그리고 인도어 스페이스를 갖고 있지만 아웃도어에 대한 전시장 스페이스도 갖고 있습니다. 규모로 따진다라고 하면 사실 한 5만 5천 스퀘어미터가 됩니다. 야대지까지 포함한다면. 그렇다라고 하면 국제적인 행사는 충분히 유치해서 진행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서 임대 행사를 유치하기엔 전략, 시기적인 그리고 공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전략을 세워서 수립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대 행사만으로는 전시장 가동률에 만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행사를 가지고 주간 전시를 할 수 있느냐.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러한 사항들처럼 충북이 갖고 있는 어떤 핵심 육성 산업, 바이오를 포함한 2차 전지 등의 그런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한
주간 전시를 개최하는 그런 부분도 꼭 필요하다. 그래서 청주시와 충청북도가 갖고 있는 어떤 정책을 중심으로 한 핵심 산업을 기반으로 한 컨퍼런스든지 전시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각적으로 좀 검토를 같이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국내에 코엑스, 킨텍스, 백스코 등 대형 컨벤션 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수도권과 광역 도시에 있고 또 전국에 이미 많은 후발 주자들이 있는데 이 경쟁력이 중요하잖아요. 최영석 부장님, 청주 오스코 지금 상황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전국적으로 단시간 내에 접근할 수 있는 광역 교통망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예. 부분이랑 또 다른 시도와 좀 다르게 주변에 그 청주 국제공항이 입지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큰 어떤 경쟁력 장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오스코 주변 인근에 세종시에 위치한 다양한 공기업들 예. 그리고 오송 일원에 있는 어떤 지역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오스코의 1차적인 주요 수요층이 될 것으로 우리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나아가서는 현재 오송은 그 충북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유치나 여러 가지 좀 발달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좀 이미 조성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철도 클러스터 사업 등의 여러 사업들이 좀 진행 예정에 있어서 오스코 같은 경우는 성장 잠재력이 좀 매우 높은 것으로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김동완 교수님은 청주 오스코의 경쟁력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후발주자라는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쉽지 않은 도전을 예.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경쟁력이라는 표현보다는 잠재 경쟁력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충전이 필요한 배터리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 시설을 이제 그려나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기존의 시설들이 갖고 있던 이런 시행착오들 혹은 문제점, 한계점들을 좀 극복해가면서 결국은 잠재적으로 향후에는 충분히 이 오송만의 특징을 가진 이 시설 혹은 컨벤션 도시가 되지 않을까, 마이스 도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리적 입지라는 부분과 그리고 오송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이 신성장 산업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라고 보여지는 측면에 있어서 충분히 잠재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차별화가 필요할 텐데요. 청주 오스코가 어떻게 차별화를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먼저 본부장님 말씀해 네. 주실까요? 저는 몇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첫째는 그 단순한 지방 순회형 행사보다는 예. 아까 김성현 우리 오스코 단장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우리 충북의 미래의 전략산업 그리고 지금 제조업 기반의 뿌리 산업 이런 산업들과 연관된 행사, 충북만의 특화 행사를 우리가 직접 만들고 기획하고 개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둘째는 오송에는 정말 가장 큰 특장점이 뭐냐면 식약처와 질병청이 있습니다. 예. 우리 마이스 행사에서 가장 알짜배기라고 하는 의제약 행사를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 기반이 있습니다. 예. 그 기관들을 잘 활용한다면 오스코에서 정말 많은 바이오, 그다음에 의제약 행사들이 개최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청주 오스코 컨벤션 센터는 컨벤션 센터의 본연의 기능이 있지만 지역사회의 랜드마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청주 오스코가 다른 킨텍스나 코엑스처럼 우리는 통상이나 컨벤션 센터의 주기능만 할 거다라는 게 아니라 문화예술, 공연 이런 행사들이 지속적으로 개최가 돼서 지역사회의 자부심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랜드마크로 작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장님의 생각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인프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그 인프라를 활용을 해서 오스코만의 어떤 시그니처 행사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셨던 동일한 사항들이 있겠죠. 핵심적인 어떤 그런 산업, 사실 이제 바이오뿐만 아니라 화장품, 2차 전지에 대한 저희 그 청주 지역 내 기업들 상당히 글로벌에 대한 파워들을 다 갖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이분들이 오스코가 없었을 때는 타 지방 전시장에 가서 참여를 하고 행사를 개최를 했죠. 식약청도 마찬가지고요, 질병청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관내에 오스코가 개관을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 가까운 그 오스코 안에서 행사를 개최한다라고 하면 좀 더 타지방에서의 개최했을 때보다는 훨씬 더 베네핏을
줄 수 있는 바이어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행사의 프로그램은 짜여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앙의 어떤 지원의 의존을 약간 좀 탈피하고 건립과 동시에 이제는 계획도 계획이지만 이제 실행을 옮겨야 되는 그런 단계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시와 도가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육성, 산업에 연계한 그런 그 마이스는 이제는 시그니처를 개발을 하면서 그게 수면 위로 올라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한 1년, 2년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계획을 실행 단계로 옮기는 그래서 유관기관과 같이 마이스를 이제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그런 단계에 도입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 저도 말씀하셨던 내용처럼 지역 특화 컨벤션이 차별화의 첫 번째 단추다라고 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K 컨벤션이라는 하나의 지원 사업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요. 결국은 지역의 시그니처 컨벤션이 무엇이냐에 대한 지속적인 도전이 이루어지고 있고 오송도 이제 그 리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지금 오스코는 민간 위탁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이제 민관 거버넌스라는 측면으로 좀 바라보는 것이 차별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간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도전력과 추진력 예.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관 측면에서의 행정적 지원 등이 오스코가 가져갈 수 있는 차별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전국의 많은 지자체가 마이스 산업에 공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그동안 뭐 성공하고 실패한 사례가 있을 텐데요. 충청북도가 타산 지석으로 삼을 만한 그 사례가 있으면 소개를 해 주시죠. 누가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네. 좀 말씀을 드려볼까요?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공기관들이 다 이제 지방으로 이전 배치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공기관의 이전 배치가 되면서 성공적인 마이스의 사례라고 할 수 있는 건 뭐 이런 사례인 것 같습니다. 전남 나주 쪽으로 한전이 이전을 했죠. 예. 그러면서 올해 약 한 10년 차, 11년 회 이제 개최가 되는 빅스포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많은 예산과 많은 이 참가 기업들이 10여 년 동안 전남 광주에 개최되는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누적액으로 보면 한 3,450억 정도의 경제 파급 효과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참가객가 한 36만 명 정도가 왔죠. 그러면서 탄생한 빅스포는 세계에 유례적으로 없는 최초의 전력 기술 박람회 컨퍼런스로 발돋움됐습니다. 규모도 상당합니다. 그러면서 전남에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즉 한전이 전남으로 내려가면서 수도권 개최가 아니라 그 지역에서의 마이스를 개발하고 같이 육성한 그런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본다라고 하면 해외 같은 경우에도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라는 예. 행사가 있죠. 그 행사는 약 한 연간 30만 명이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도시 마케팅이 참 잘 돼 있더라고요. 저도 이번 3월 달에 갔다 왔지만 관광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마이스 행사로 연간 그 단일 행사로 매년 4천억, 5천억 정도의 경제적 효과. 그래서 행사에 대한 프로그램을 컨벤션 센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금년도에는 한 150군데의 스팟에서 행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즉 예. 곳곳의 아이템의 마이스 행사를 도시 전체적으로 개최하는 굳이 컨벤션 센터가 아니라 유니크 베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전략도 같이 저희는 모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또 다른 사례 있을까요? 제가 한 가지 예. 사례를 말씀드리면 인천의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은 성도 컨벤시아가 2008년에 지어졌죠. 예. 그런데 2016년까지만 해도 세계 그 마이스 순위, 국제회의 순위에서는 200위권 안에 안 보였어요. 예. 그런데 그 국제회의 통계에 100위권 안에 그리고 50위권, 20위권까지 들어왔던 그 결정적 계기가 있는데 김성현 단장님께서 전시 쪽을 말씀을 하셨다면 인센티브, 즉 포상관광 단체를 유치함으로써 인천의 마이스 경쟁력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즉 6천 명짜리 중국의 아오란 그룹, 우리가 흔히 치맥 파티, 월미도 치맥 파티로 굉장히 그때 유명했던 그런 포상관광단 회의가 있습니다. 예. 6천 명이 인천에 들어오면서 다양한 행사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일회성 행사를 유치했다는 게 아니라 그 행사를 통해서 다음 행사들이 따라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 행사의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면
유치 전담기구에서 유치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여기서 행사를 개최할 때 실행을 들어갔을 때 공동 기획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별에서 온 그대, 중국인들한테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예. 그래서 모든 기획들을 그 컨셉에 맞춰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연부터 식전 공연, 그다음에 중간에 여러 가지 컨셉들의 공연들, 그리고 관광지 방문, 그리고 현장에서 하는 그런 전시, 행사 이런 것들을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스토리가 있는 그런 마이스 행사를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인천은 ADB, 그다음에 OECD, 그리고 세계 수의사 대회 이런 굵직굵직한 행사들을 유치했고요. 지금은 세계 20위권 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저는 오스코도 앞으로 2030년까지는 세계 50위권 안에 저는 진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 교수님. 저는 일단 충청북도가 배워야 할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일단 성공 사례는 많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백스코를 꼽고 예. 싶습니다. 부산은 부산 국제영화제라든지 모토쇼 혹은 지스타 같은 대형 컨벤션 마이스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민간 공공 산업들이 협력한 결과물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 전에 앞서서 이 부산이라는 이 광역시의 관심과 지원이 첫 번째 이유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충청북도가 앞으로 오스코 청주에 대한 관심 충청북도가 앞으로 청주 오스코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많아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첫 번째 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실패 사례는 콕 집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중소도시에서 볼 수 있는 하드웨어 중심 개발입니다. 예. 결국 건물을 지어만 놓고 관심을 두지 않는 형태들인 거죠. 그래서 충청북도는 이제 오스코라는 큰 전시장을 지어놨으니까 행사 유치 역량이라든지 전문 인력 혹은 행정적 지원 등을 통해서 실패하지 않고 백스코와 같은 성공적인 사례로 남았으면 합니다. 네, 최영석 부장님, 청주 오스코가 이제 시범 운영 기간 동안 높은 가동률을 보였는데요. 이 정식 개관 후에도 이 가동률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이 가동률 유지는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그런 화두이긴 한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가동률을 기본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전략이 좀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이 이후에는 좀 다각적이고 단계적인 전략이 좀 순차적으로 필요할 것 같은데요. 먼저 계속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우리 지역의 뿌리 산업들, 이런 지역 내 기업들과 좀 연계한 기업회의나 세미나, 이런 런칭 쇼 같은 기본 수요를 지속적으로 좀 유치해서 전체 가동률의 한 20% 이상을 좀 안정적으로 좀 확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단일 행사의 대형화보다는 어떤 소규모의 반복 수요를 좀 집중적으로 발굴해서 유치하는 방안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기본 수요 이외에도 국내외 순회하는 각종 마이스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행사들을 지속적으로 좀 유치해오는 그런 방안, 또 오스코를 복합 문화시설로 좀 확장 운영해서 다양한 공연이나 갤러리 등을 개최해서 사람들을 그리고 도민들에게 또 시민들에게 편익을 더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활용 방안도 함께 좀 고민이 되면 가동률 향상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가동률 목표는 올해 한 30% 정도를 목표로 잡았었습니다. 물론 이제 올해는 시범 운영이 적용이 되는 6월부터 12월 7개월 정도의 가동률을 산출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많은 분들이 오스코를 찾아주시고 개최에 대한 문의가 있어서 200건 정도의 마이스 행사가 개최가 되면서 한 40%, 한 10% 정도는 초과가 될 거는 보입니다. 예. 그런데 그 숫자에 대한 부분으로 만족할 게 아닐 것 같습니다. 가동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들어가나 보면 어떠한 행사들이 와서 가동률을 채워줬냐 예. 이게 정확한 성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지리적인 이점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공략적으로 추진을 하죠. 지리적 이점에 있어서의 어떤 전국 단위 모일 수 있기 쉬운 곳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타켓을 설정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임대 행사만으로는 전시장의 안전한 보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주간 행사, 컨퍼런스가 되든 전시회가 되든 이런 주간 행사에 대한
개발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시 가동률에 대한 부분은 모든 전시장에 대한 숙제라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좀 하고 그거 있습니다. 네, 본부장님 어떤 예, 의견? 제가 한 말씀 드리면 가동률 늘 어려운 숙제입니다. 저도 인천 송도 컨벤시아를 직접 이제 총괄 운영을 해봤는데 예. 가동률이 늘 스트레스 요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는 오스코 가동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은 집토끼를 좀 잘 지키자라는 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수도권이나 아니면 타 지역에서 외국에서 행사를 유치하는 것보다 우리 인근에 있는 행사들을 먼저 잡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근에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세종, 예. 정부기관이 다 있습니다. 예. 두 번째 대덕연구단지, 물론 대전에 DCC가 있지만 그 수요가 넘쳐납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상생의 보완 관계를 유지한다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치 가능한 행사를 어떻게 필터링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세일즈콜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마이스 행사 개최 수요를 확대시키는 전략을 좀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 시작한 오스코가 이제 스타트업 전략, 그러니까 타깃에 맞춰서 지금 우리의 뿌리 산업이나 미래 산업 쪽으로 포커스를 맞춘다면 앞으로는 파일을 늘리는 전략 쪽으로 해서 그런 여러 가지 마이스 행사를 유치할 수 있다면 굳이 전시와 컨벤션만이 아니라 인센티브 그리고 미팅의 수요들을 좀 잡을 수 있다면 우리가 가진 파일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늘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제일 어려운 숙제 중에 하나가 마이스 인센티브 전략입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타 도시들이 그쪽에서 회의나 전시를 개최하면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구조가 있거든요. 예. 물론 충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략들이 아직은 예산의 부족 그리고 시와 도의 정책적인 뒷받침이 조금 더 강력하게 되어야만 우리 도시에서 마이스 행사를 개최할 때 주최자 입장에서 효과적으로 지원을 받는구나 예, 예.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가동률을 유지 혹은 증가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김현 본부장님과 그리고 김상현 단장님의 숙제, 그 가장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 결국은 마케팅이죠. 예. 마케팅인데요. 저는 마케팅 이전에 좀 데이터 기반의 어떤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다른 지역들을 보게 되면은 상당히 공격적이에요. 그러니까 잠재 리드를 발굴한다라고 해서 자체적인 사업들도 있거든요. 예. 결국은 우리 지역으로 올 만한 것들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접근이 첫 번째라고 보여지고요. 예. 타깃이 정해지면 이제 그들을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그 다음 문제라고 좀 보여지긴 합니다만 일단 가장 첫 번째로는 마케팅을 위한 기반 마련이 지금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자체의 지원이 이제 필요할 텐데요.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 부장님. 네, 그 청주 오스코는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5대5 지분 투자를 통해서 이제 건립이 된 그런 전시 시설인데요. 이 성공적인 안착과 성장을 위해서는 양 주체 간의 협력적인 지원 체계 구축이 우선돼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제 규모의 이런 행사들을 유치하려고 할 때 이런 예산 지원이나 행정적인 협조들 이런 것들이 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냥 운영 협의체 정도로 해서 좀 어떤 체계를 좀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패널분들 다 공통적으로 말씀 주신 부분들이 오스코가 차별화되기 위해서는 시그니처, 지역 산업과 연계한 시그니처 행사가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로 저희 충청북도와 청주시 같은 경우에 이런 재정적인 지원들이 전국 기준으로 해서도 상당히 좀 저조한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예. 이런 지역 산업들과 좀 연계한 자체 마이스 행사, 즉 주간 행사를 좀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떤 청주시와 충청북도의 지속적인 투자 그리고 지원이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이스의 장점은 복합 융합 산업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낙수 효과가 상당히 다방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청주시와 충청북도에서도 이제 건립이 이제 끝났다라고 하면 어떻게 육성을 할 거냐, 예. 어떻게 지원을 해서 좀 더 발전적인 그 행사장으로 도시에 대한 마케팅이 이루어질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어떤 그 도시 발전 계획도 있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지금 뭐 저희 오스코 바로 앞에는 이제 호텔 부지가 있고
호텔 부지도 이제 오스코가 이제 개장이 되면 이제 매각도 하나하나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마이스 시설이 들어간 이후에 지금 국내 사례를 보면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시간에 대한 문제지 주변에 대한 복합 연계된 인프라들은 하나는 쏙쏙쏙 들어올 것 같습니다. 때문에 마이스의 행사에 찾아온 손님들이 그 도시에서 다시 한번 그 유흥을 보고 먹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인프라들이 서서히 들어온다라고 하면 충분한 도시 마케팅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러면서 행사도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이제 마이스를 지속 가능하게 성장시키려면 마이스 전담 기구를 대폭 강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이스 전담 기구의 인력들을 좀 강화시켜서 국내외에서 유치를 활발하게 유치 활동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적은 예산이지만 지금은 아주 작은 예산이에요. 전국의 최하위권인데 이걸 중위권까지는 끌어올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 120억 정도가 1년 마이스 지원책 예산입니다. 우리 충북 같은 경우 지금 2억 원 정도의 2억 원. 도비를 소비하고 있다면 뭐 재원을 지금 조성하고 있다면 너무 작은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력과 예산은 필수 불가결한 그런 구조다. 이걸 대폭적으로 증가시켜야만 된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역사회의 이해도가 좀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서는 오스코 지어졌는데 경제적 효과가 뭐야? 거기 돈 먹는 하마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스코 하나, 전시회 하나 개최되면 10,000명, 20,000명씩이 옵니다. 그분들이 점심 한 끼만 먹어도 지역사회에 소비되는 그 소비 지출 비용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이 오스코가 단순히 컨벤션 센터가 아니라 야, 우리 지역에 이건 사회 간접 자본이구나, 공공재구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이제 그 탑의 지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어로 쓰면 하이 레벨 애드버커시라고 하잖아요. 고위층 지지 기반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산업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려면 1년에 오스코에서 앞으로 500에서 1,000건의 행사가 개최될 겁니다. 그렇다면 고위층에서 또는 오피니언 리더들이 오스코의 올바른 쓰임새,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 잠재력, 지역의 파급 효과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지속 가능한 우리는 성장 전략을 채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까지 주로 청주 오스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충북 도내 마이스 산업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단장님 먼저. 네. 저는 국내의 전시 산업의 파이는 있긴 합니다. 그리고 마이스에 대한 부분이 대부분 이제 지리적으로 우리나라는 수출 지향적으로밖에 짜여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건립이 됐다라고 하면 이제 운영에 대한 단계로 진입이 될 텐데 중앙부처의 어떤 그런 지원 그 부분을 약간 좀 탈피를 하고 시와 도가 지자체 중심으로 한 어떤 패러다임에 대한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 이제 시나 도에서 보면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들, 도민들이 어떻게 더 좋은 삶을 살까, 그리고 산업을 어떻게 육성을 할까, 이런 부분에서의 시각을 본다면 그러한 정책, 그런 정책들을 이제는 낙수 효과가 높고 지역 경제의 파급 효과가 높은 이 마이스 산업으로의 어떤 그 활용성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즉 시도에서 각 시국에서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는 부분을 마이스와 연계한 어떤 정책에 대한 다변화, 이 부분이 꼭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충북 마이스 산업은 이제 오스코가 개관하면서 이제 청주 중심으로 좀 많이 발전을 할 거라고 좀 예상이 되고 기대가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마이스 산업 충청북도 전체를 놓고 본다고 하면 이 마이스 산업을 청주 이외의 나머지 시군까지도 어떻게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연계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고민이 좀 드는데요. 일단 먼저 오스코에서 개최되고 있는 마이스 행사들을 통해서 이러한 마이스 행사들이 관광과 좀 융합해서 지역의 가치, 뭐 포스트 투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 경제나 지역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다양한 상품들, 프로그램들이 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충북 전체의 국제회의 견인할 수 있는 전체 사업 비중이 한 1% 정도, 1%가 좀 넘는 그런 수준인데요. 그런 사업체
들이 마이스 산업을 견인해 나갈 수 있도록 사업체들을 육성하고 인력들을 양성하는 이런 프로그램들도 좀 적극적으로 좀 도입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스 분야에서는 이제 유니크 벤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있는데요. 예. 이제 전문 전시 이외에 지역의 어떤 독특한 이런 것들을 포괄하고 있는 독특한 회의 장소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는 여러 시군에 걸쳐서 마이스 유니크 베뉴도 좀 선정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함께 좀 어우러져서 활성화가 된다라고 하면 충청북도 전체가 마이스 산업의 어떤 효과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인식 개선이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마이스 산업은 상생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부분을 알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데이터 기반의 운영 체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이스가 몇 건 개최됐고 몇 명이 왔다의 수준에서 벗어나서 예. 어느 정도 효과를 거뒀고 혹은 또 지역 사회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하면서 실제로 이런 효과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이 체계가 마련되면 객관적인 실적에 또 객관적인 효과에 의해서 인식이 개선되게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충북 마이스 산업을 알리는 홍보들이 상당히 강화돼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그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에 대한 확충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매우 동감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예. 계속 알려야 되거든요. 우리가 대형 컨벤션, 대형 마이스라고 하는 것들은 3년 전, 5년 전에 이미 개최가 유치가 결정됩니다.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이 체계 그리고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해야 되는 이제 먼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시기가 지금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식 개선과 그리고 홍보라는 측면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본부장님. 마이스 전담 기구의 입장에서는 오스코만 바라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충북에 다른 11개 시군이 있는데 오스코 청주 지역만을 활성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그 권역별로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북부권은 그 청풍을 주변으로 리조트나 이런 곳들이 아주 잘 돼 있기 때문에 학협회 행사, 학자들이 올 수 있는 행사. 그래서 저희가 S마이스, 스콜러마이스라고 하는데요. 학협회 행사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중부 지역은 오스코가 있기 때문에 오스코를 활용을 한 중대형 마이스 쪽으로 지금 전략을 잡고 있고요. 남부권이 가장 이제 아픈 손가락이죠. 예. 남부권은 저희는 타운형 또는 전원형 마이스 쪽으로 해서 지금 성장 전략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오스코에서 행사가 개최된다면 포스트 투어나 테크니컬 투어, 그러니까 그분들이 오셔서 어차피 지역을 방문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남부 지역이나 우리 괴산, 증평 같은 중부 지역의 여러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좀 만드는 전략들을 쓰고 있고요. 또 궁극적으로 좀 더 발전시키려면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정부에서 관광기업지원센터를 공모해서 지금 한 전국에 8개소 정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충북, 충남, 전남이 없죠. 저희가 만약에 이 관광기업지원센터를 유치한다면 예. 그 안에 마이스 육성센터를 같이 집어넣어서 같이 인큐베이팅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산업 기반이 탄탄해야 마이스가 활성화되는데 2%도 안 되는 우리 산업 기반들 또는 업체 수들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늘릴 수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못다한 말씀,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완 교수님 먼저 해주시죠. 멋지고 이쁘고 화려한 시설을 지어놓고 한두 번 대형 행사에서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라는 예. 말씀을 좀 드리면서 민간의 전문성과 또 공공의 지원, 또 전략, 또 지역 산업과 주민이 함께 움직이는 또 작지만 작더라도 성과를 하나하나 쌓아가는 것이 이 오스코가 가져가야 될 방향이고 이것이 정말 경쟁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영석 부장님. 충청권 4개시들을 좀 연계해서 광역 단위 협력 체계를 좀 구축을 하고 결국은 서로 다 그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족한 이제 물리적인 한계점들이나 컨텐츠들을 함께 좀 보완하면서 충청권에 대한 마이스 시장을 좀 더 확대하고 마이스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김성현 단장님. 저는 이제 오스코 사업단장으로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예. 특정 어떤 산업에 대한 그 행사 개최 장소뿐만 아니라 실생활에 밀접한
그러한 그 좀 다가갈 수 있게 쉽게 마실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전시장이다. 그래서 복합 그런 문화 시설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현 본부장님. 예, 우리 도민들의 참여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민들이 지지해 주시고 그리고 참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셔야 충북이 대한민국 마이스에서 새로운 역사를 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 고맙습니다. 다보스 신화를 꿈꾸며 전국의 많은 자치단체가 마이스 산업에 공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오는 9월 공식 개관을 앞둔 청주 오스코가 충북의 마이스 산업을 이끌며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첫 단추부터 잘 깨어야 하겠습니다. 충북 시사토론창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